자, 이게 뭐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기억하기 힘든 끔찍한 정말 사건인데, 일단 정말 황당합니다. 예, 지난 9월에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네, 지난 9월 21일에 한 20대 남성이요, 이 공용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문을 통해서 붙어 있는 맞은편 건물이 보였던 겁니다. 그 안에서 피해자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9월 23일에 이 남성이 주거지 공용 화장실에서 이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침입 당시에 이 남성은요, 나체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유, 참, 아이고, 진짜 저 사파로도 표현했지만 정말 끔찍합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너무 이상해요. 그리고 지금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여자친구가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여성을 그 전에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베란다에서. 근데 저는 이 남성을 보면 이게 단순하게 또 노출증으로 보기도 어려운 게 노출증은 또 노출하는 거에서 만족을 느끼는데 이 사람은 거의 목숨을 걸 정도로 합판을 공중에다 두고 그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완전히 알몸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현실 인식 능력이 지금 없는 수준의 사람이거나 뭐 술에 취했거나 혹은 마약에 취했거나 뭐 이런 상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여성들 다행히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이 동네를 다 수색을 하다가 결국에는 검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고 있는 와중에 저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뭐 사파를 다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 에어컨 실외기하고 난간 사이에 작은 합판을 딱 얹어놓고 세상에 무슨 타잔도 아니고 말이에요. 5층 높이에요. 아유. 떨어지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체 상태 5층 정도 높이에 이게 성인이 훅 뛰면 넘어갈 수 있는 정도 거리는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 말이죠. 여기서 그 집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된 건지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번화가 하늘의 알몸남입니다. 아니, 번화가였어요? 그러니까요. 거기가 대학 번화가고요. 그리고 저 세상에. 정도로 진짜 뛰면은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쫙 붙어 있는 것인데 그 밑에 이제 5층 밑을 생각해 보면 금요일 대학가 밤 10시. 네. 아유, 사람 와글와글하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 상황에서 옷을 다 벗고 나체 상태로 합판을 대고 저 옆 건물에서 이 피해 여성 있는 건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지금 야, 사람, 저 밑에 사람. 밑에서 위로 올려다 봤으면 더 기겁했겠네요. 아니,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 그러네요. 예. 근데 그림 보세요. 지금 밑에 사람 엄청나게 많죠.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정말 신촌이었군요. 아니 이게 잠깐만 사건 발생 당시 보도 기사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저깁니다. 저 현장. 아이고 세상에 저길. 아유 뭐 승희 의원님 나 진짜 말도 안 나오네 진짜. 아까 소장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 남성의 멘탈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저렇게 넘어갔다면 나중에 저희가 말하겠지만 이게 한 번이겠습니까? 그전에도 분명히 동종의 같은 행동들이 존재했을 것이고 지금도 만약에 그냥 저런 상태로 그냥 형만 뭐 1년을 살건 2년을 살건 다시 나오게 되면 똑같은 행동 똑같이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저런 사람에 대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치료해 줄 것인지 그냥 형기만 마치는 게 아니라 저런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새로운 행령 그러니까 교정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다니는 고시원에서 이렇게 딱 담배 피러 나왔다가 맞은편 여성 전용 고시원에 있는 딱 피해자 얼굴 보고 뭐 어떻게 자기 뭐 이렇게 했는지 세상에 저짓을 했다는 건데 자, 백 변호사님 그럼 여기서 말이죠. 이 저 가해자의 저희가 일단 사파로는 저렇게 뭐 가렸는데 저건 방송이라서 저렇게 한 거고요. 주거 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 이 정도면 스토킹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일단은 뭐 일회적인 행동이라 저걸 바로 스토킹이라고 단정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나체 상태로 뭐 하면 항상 붙는 범죄 하나 있죠. 공연음란죄. 예. 근데 공연음란죄는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밑에서 올려다 봤으면 볼 수는 있었겠지만 신촌 불금인데. 근데 이제 저 위에 뭐 타잔처럼 넘어가는 것까지 밑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불특정 다수가 보진 못한 상황이어서 공연음란죄가 적용되기 좀 어려웠다. 그래서 주거침입만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러면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서울 서부지법이요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이 남성이 적극적 방법을 동원해서 야간에 나체 상태로 주거지에 침입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잠을 자던 피해자가 처음 보는 남성을 발견하고 받았을 이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는 솔직히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게 뭐가 많아 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다루면서 보통 이러면은 집행유예 나오거든요.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오죠. 예, 예. 원래는 이제 근데 단순 실형이 주거침입.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 침입한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 사실상 성범죄 준해서 판단한 것 같아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자기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눈을 떴더니 앞에 알몸으로 어떤 남성이 서 있어요. 예. 그 상황에서 이 피해 여성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일반 주거 침입하고 같겠습니까? 도저히 같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남성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 예전에도 같은 고시원에 사는 다른 여자들의 호실에 또 들어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 봐요. 근데 그런 과거의 전력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벌금, 뭐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고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게 지금 주거침입 혐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자, 승 의원님. 네. 그 지금 아까 승 의원님이 뭐 치료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채팅창에서 무슨 치료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막 지금 근데 또 화나셨어요. 나와서 또 똑같은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고쳐야 되잖아요. 몸은 또 같이 갈 건데 그냥 1년 살고 나오면 1년 후에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했는 게 옛날에 제가 성폭력 범죄를 할 때 그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는 단순 협박죄가 아니라 이거는 성폭력 특별법에 들어가서 가중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폭력 특별법에 협박죄가 따로 들어왔어요. 그런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 근데 이것도 제가 한 10번, 20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몸으로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 방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강간이라는 성폭행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성폭법에는 주거침입 강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거침입 강간이 있으면 주거침입할 때 그때부터 강간의 실행에 착수가 있다라고 봐서 주거침입 강간죄를 성립시키든지 아니면 그러한 어떤 마지막 의도의 주거침입을 하는 게 성폭행의 의도가 다분하다면 그거는 단순한 주거침입이 아니라 성폭행의 의도를 가진 주거침입으로 성폭력 특별법에 가중처벌 규정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피해자 혼자 살고 있는 집 그 순간에 내가 온전히 편하게 자야 되는 그 집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해자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1년이라는 것은 저는 너무 낮다. 물론 앵커님 말씀대로 다 집유가 나오고 벌금 나오는 게 형이 나오는 건 타당한데 저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